프롤로그 한 왕의 마음이 무너질 때 조선 500년 역사에서 폭군이라 불린 왕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산군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난폭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을 따라가 보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그는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붕괴된 마음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을까? 오늘 그의 생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일부 융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 연산군의 이름은 융. 성종이 사랑한 후궁 윤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종은 왕위에 오르자 죽은 왕비의 자리를 대신해 윤씨를 왕비로 올립니다. 대비의 반대까지 무릅쓰며 말이죠. 그러나 윤씨는 원자를 낳은 뒤 질투심이 커졌습니다. 후궁을 때렸다는 기록도 있고 화를 다스리지 못해 궁이 소란스러웠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성종도 그녀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빈으로 강등합니다. 결국 인수대비의 주장으로 윤씨는 패비가 되었고 이어진 것은 사약. 그때 연산군은 7살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음에 남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역사는 침묵합니다. 2부 새어머니와 흔들리는 마음. 연산군은 이후 자순대비 그리고 인수대비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며 보듬었습니다. 그러나 융의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이름, 사라진 어머니의 흔적. 궁중에서 윤씨의 이야기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고 아이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성장합니다. 그의 성정은 본래 난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충고를 싫어하고 공부를 게을리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 예민하지만 감수성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3부 왕이 된 젊은이 평온했던 첫 몇 해. 즉위 초기의 연산군은 놀라울 정도로 정상적이었습니다. 신하들과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며 백성을 괴롭히는 정책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고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폭군의 그림자는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연산군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잔혹한 인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부 한 장에는 숨겨진 진실의 문을 열다. 모든 것은 성종의 제사를 지내던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문 제사 때 읽는 글에 연산군은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윤기견, 패비 윤씨의 아버지, 곧 자신의 외조부의 이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물었습니다. 왜? 그 누가 대답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신하들은 드디어 감추어온 패비 윤씨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윤씨는 패출되었고 사약을 받았고 그 과정에는 대비들의 정치가 얽혀 있었다는 사실. 그날 연산군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5부 이때부터 폭군이 되었을까? 아니다. 그보다 복잡하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갑자기 폭군이 되었다고 본다면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개인적 분노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그를 망가뜨린 3가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6부 구조적 원인. 정치적 고립 왕인데도 편이 없었다. 연산군이 즉위했을 때 조정은 훈구와 사림이 치열하게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사림은 도덕을 앞세웠고 훈구는 권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은 두 세력에게 절호의 명분이었습니다. 사림에게 눌려있던 훈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사림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자신이 모욕받았다고 느끼며 훈구의 손을 들어줍니다. 무사화. 이때부터 연산군은 정치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싸움에 이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면서도 단 한 사람도 믿을 사람 없는 고립된 군주. 고립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7부 구조적 원인. 심리적 붕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무너진 인간. 연산군은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고 어릴 때부터 잔혹함이 드러나며 감정의 파동이 적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민했고 감수성이 있었고 예술을 사랑했고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의 잔혹성은 쾌락형 잔혹성이 아니라 감정 폭발형 잔혹성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알고 난 뒤 그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상처 위에 쌓인 권력의 감옥이었습니다. 18부 구조적 원인 감정을 막아주지 못하는 왕권 구조. 조선의 왕은 막아주는 사람도 말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의 분노는 명령이 되었고 왕의 슬픔은 폭력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제어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를 폭군으로 만든 토양이었습니다. 9부 복정의 현실 붕괴가 만들어낸 폭력. 연산군은 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처벌했습니다. 어릴 적 돌봐주었던 엄소용, 정소용까지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에게 달려가 칼을 들고 고함을 질렀고 자순대비에게도 격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그의 폭력은 더 커졌습니다. 기생을 모으고 궁녀를 차출하고 미모의 여인 9,000명을 전국에서 찾게 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쾌락의 잔혹성이 아니라 붕괴된 감정이 만들어낸 방황에 가까웠습니다. 10부 몰라 반란군이 도성에 들이닥쳤을 때 연산군은 결국 옥세를 내줍니다. 그의 오랜 연인이었던 장록수도 전비와 김귀비도 목이 베어 사라졌습니다. 연산군은 교동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조용히 생을 마쳤습니다. 31살. 너무나 짧은 생이었습니다. 엔딩 악마가 아니라 인간의 붕괴. 연산군을 단순한 악인으로 본다면 그의 생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아이였고 감정을 표현할 수 없던 청년이었으며 정치적 고립 속에서 심리가 무너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폭정은 악마의 기질이 아니라 붕괴된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막을 어떤 장치도 없는 절대 권력이 그 비극을 키웠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한 인간의 무너짐은 때로는 한 나라의 무너짐이 된다. 왕실 비사극장은 사람과 권력, 그리고 마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